대장동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건은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넘어서 공공개발의 구조가 어떻게 설계됐고 그 구조 안에서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묻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장동 개발의 시작부터 민간 이익이 커진 과정,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리고 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계속해서 연관 의혹으로 거론되는지까지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대장동 개발은 201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대장동 일대는 토지 소유자가 많고 민간 단독 개발이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성남시는 민간에 전부 맡길 경우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공공이 개입하는 개발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개발의 공동주체는 성남시 산하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였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지분을 가진 공기업으로 설립 목적 자체가 공공개발을 통해 시민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직의 임직원들은 민간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확정됩니다. 형식상으로는 공공이 인허가와 토지 수용에 관여하고 민간은 자본과 시행 능력을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부터 수익 배분 구조가 어떻게 정해졌느냐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의 확정이익, 약 1,800억 원 수준입니다. 확정이익이란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공공이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간다고 미리 고정해둔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최소 보장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공이 더 가져갈 수 없게 만드는 상한선처럼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개발이 예상보다 크게 성공하더라도 공공은 이미 정해진 목 이상을 가져가기 어렵게 된 겁니다. 반대로 확정이익을 넘는 초과이익은 구조상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됐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분양이 잘 될수록 공공이 아니라 민간의 수익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입니다. 내부 검토 과정에서는 초과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는 방안이 논의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종 계약서에는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행정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의도된 결정이었는지가 이후 형사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구조 설계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입니다. 유동규는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사업 구조를 조율하고 계약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유동규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민간의 유리한 구조가 굳어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 쪽 핵심 인물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입니다. 김만배는 화천대유와 그 아래 여러 개의 천화동인 법인을 통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민간은 수천억 원대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 수익이 단순한 시장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사업 구조에 의해 가능해진 결과라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는 다른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민간 실무와 법률을 담당한 남욱, 회계와 자금 흐름을 관리한 정영아, 그리고 공공실무에서 계약과 사업 진행을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정민용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업 구조가 유지되고 실행되도록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주요 인물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대장동 사업의 구조 자체가 문제였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장동 개발이 기획되고 실행되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즉, 이 사업은 그의 재임 기간에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대장동 수익 구조에 대해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는가? 둘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셋째, 그 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했는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구조를 지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동규 등의 진술은 있었지만 진술만으로 형사 책임을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정책 판단과 형사 책임을 구분했습니다. 설령 정책 판단이 결과적으로 논란을 낳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사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1심 판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장동 사업이 그의 재임 시절에 진행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산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겹쳐 보이는 지점이 지금까지 논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더해지면서 논란은 다시 커졌습니다. 항소가 이어졌다면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더 확장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과 이미 실무 책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 실익이 크지 않았다는 반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장동 사건은 공공은 약 1,800억 원대의 확정이익, 민간은 수천억 원대의 배당이라는 극명한 대비를 남긴 사건입니다. 이 차이가 우연인지 구조적 선택의 결과인지를 두고 지금도 해석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공공개발에서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우리 사회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을 어디까지로 보십니까?